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이제 교과서 2과 들어가도록 하고요. 보면 첫 번째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글을 읽으면서 의아하던 약간의 이질감, 약간의 어색하다 이 느낌이 들었다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 개정 교과가 2010 선생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5 교과 과정이니까 아마 17년도부터 16년도, 17년도 이 정도부터 이제 교과서가 이제 발행이 돼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지필이 2015년도 지필입니다. 거의 1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cash free, 현금이 없는 이 사회에 대해서 10년 전에 현금 없는 거 좀 이상하죠? 근데 앞으로는 현금이 없어질 거예요. 이런 말 형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이거 좀 약간 어색한 이 느낌 받은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되게 좋은 느낌, 바른 느낌, 제대로 된 느낌 받은 겁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보면 A cash free future around the corner. 정해져 있는 표현이죠. around the corner. 그럼 저 코너 바로 옆에 있어? 바로 근접했다. 바로 코옆에 있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어떤 영어 단어 뒤에 free란 단어가 붙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자유로움만 알고 있었던 친구들 이번 기회에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sugar free 그러면 무설탕이 되는 거고요. cash free 하게 되면 현금이 없는. 선생님 방금 얘기한 crime free 그러면 범죄가 없는. 이해됐죠? 자유로운 아니에요. 됐나요? 그러면 smoking free 그러면 자유롭게 담배 피우라. 아니죠? 금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한 사례로 시작하네요. A man, 어떤 한 남자가 walks into a bag with a gun. 총을 들고 은행에 걸어 들어갑니다. This is a robbery. 근데 실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누가 나는 강도야. 자기소개 어찌됐건 강도다. 그러면서 he announces 그가 막 발표를 하는 거죠. Give me your cash. 현금 내놔. 누가 또 현금 내놔 이랬겠어요. 돈 내놔 이랬겠죠. 그죠? 뭐 어찌됐건. After a moment of silence. 근데 약간의 침묵 후에 One of the employees, 단어 조심, employee는 직원입니다. 그죠? 직원 중 하나가 says, 말을 합니다. We can't, 그럴 수가 없어요. This bank, 우리 은행은요, has no cash, 현금이 없거든요. This is cash free bank. 아까 얘기했던 현금 없는 은행입니다. 자, 볼게요. Then the employee, 그 직원이 points at, 가리키면서 뭘 가리키는 거죠? At a poster, 어떤 포스터를 가리키는 거죠. On the wall, 이 벽에 있는. That says,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는 뭐냐면 cash free, 현금이 없어요. 이렇게. 자, disappointed인데요. 자, 우리 뭐 많이 했던 분사구문인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분사구문 원래 문장 이 정도 느낌이죠. 문맥상 이해가 되는 접속사 뭐 as 정도였을 것 같고요. 여기 he가 the robber니까 he 정도 반복되는 주어 생략되고 이 동사에다 ing 붙이면 being이 되는데 이 be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 생략이 가능하다 보니까 disappointed. 그 다음 여기서 능수동 이 자체를 가지고 disappointed를 가지고 능수동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강도가 실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그 강도가 실망하게 된 거니까 disappointed. 됐죠? 자, 실망해서 the robber, 이 강도가 갑자기 lowers his gun, 총을 내리고는 and prepares to leave.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 없어요? 머쓱 이러면서 자, just before leaving. 자, 근데 막 떠나기 직전에 he turns ask. 갑자기 돌아서 물어보죠. 그럼 where else can I go? 그럼 딴 데 어디 제가 갈 수 있나요? 뭐 진짜 이랬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자, this really happened in Sweden. 이제 연도가 벌써 10년 넘어지네요. 2013 그래서 2013년도 스웨덴에서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뭐 이번 시험에서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happen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인 자동사로 선생님 자동사, 타동사 저 잘 모르는데요. 몰라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수동이 불가능한 동사입니다. 우리 교재 뒤쪽에 가면 그런 동사 하나 더 나오니까 문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어휘력으로 happen과 같은 동사는 수동태 뭐 여기다가 is happened 이런 거 안 되는구나. 그때그때 알아두시면 돼요. while 자 뭐뭐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 idea of a bank, 자, 어떤 은행의 개념인데 without cash, 현금이 없는 이 은행의 이 개념이 may seem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Shocking to some, 이때 some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보이겠지만 해석 먼저 할게요. 이 shocking 가지고 더 문제 물어볼 수 있는데 해석 먼저 할게요. Swedish people, 스웨덴 사람들은요, would find it surprising, 그걸
놀랍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여기서 그것, 그 다음 surprising 체크할 게 계속 나오네요. 미리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놓을게요. 이게 뭔지. 자, 그걸 놀랍다고 생각할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대신데, this outdated man, 이게 이제 구식의 유행이 뒤떨어진 이런 거죠. 이 유행이 뒤떨어지게 된 이 남자가 try to rob a bank at all. 어찌됐건 은행을 털려고 했다라는 게 좀 놀랍걸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문장 체크할 게 많네요. at all은 또 노란색으로. 자, 또 우리 교과서 2과인데 아직 1과 안 보고 선생님 처음 만난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일반적인 내용은 선생님 흰색 분필로 정리를 해주는데 문법적인 거 빨간색, 어휘적인 거거나 글의 중심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노란색으로. 알겠죠? 자, 일단 능수동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체크를 해놨는데 바로 앞 문장에 있었던 앞에 문장이죠. disappointed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대상을 잠깐 보세요. 우리 앞에 disappointed라고 했던 이유는 대상이 강도였죠. 강도가 누군가를 실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도가 실망하게 된 거니까 disappointed를 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현금이 없는 은행이 누군가를 충격적이게 하는 거죠. 누구를요? 우리를요. 이 은행이 이 은행에 대한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현금 없는 은행에 대한 개념이 자기가 충격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개념이 무슨 충격을 왜 받아? 이런 개념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충격을 주겠지만 그래서 shocking, ing. 그다음 이제 여기 문법.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어 구문입니다. 근데 가목적어 왜 이렇게 뭐 설명을 할 건데 뭐 가목적어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 그러면 우리 가주어 할 때처럼 중학교 때 배웠죠. 가주어 할 때처럼 똑같아요. 목적어가 너무 길면 그 목적어 자리에 it을 쓰는 거예요. 뒤에서 받아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목적어에 대한 설명, 뭐 형용사나 명사 같은 거 써주고요. 그게 뭐냐면 하면서 뒤에서 투부정사로 받을 때도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장으로 받을 거면 대절로도 받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가목적어 구조예요. 그러면 그걸 놀랍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때 find의 뜻은 찾다라고 먼저 번역하지 마시고 알다, 생각하다라고 제발 먼저 번역하세요. 그럼 다시 스웨덴 사람들은 그게 놀랍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여기 ing 먼저 볼까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대절인데 이것이 지가 놀라워질 리가 없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그죠? 이런 사실이 놀랍게 하는 거죠. 스웨덴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도 surprising하고 ing를 써준 겁니다. 항상 능수동은 대상을 잡아서 이 대상이 자기가 그런 감정하게 된 건지 이 대상이 누군가를 그런 감정하게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이것만 잘 잡으시면 돼요. 대상 본 다음에. 그럼 여기 ing도 이해됐네요. 그럼 그게 참 놀라운데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 구식의 사람이 시도를 한 건데 은행을 털려고 시도한 게 참 놀랍다. 이거 에롤은 이제 마지막 이건 뭐냐면 이제 좀 지워줄게요.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서 이번에 이제 에롤이란 표현이 한 2번 정도 등장을 좀 할 건데요. 자, 에롤은 일반적으로 맥락상 부정적인 상황일 때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부정 억구이거나 내용상 부정적인 내용일 때는 뭐 써놓을래요? 전혀 뭐뭐하지 않다. 그죠?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긍정문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어찌됐건 뭐 요런 느낌 됐나요? 적어도 뭐 요런 느낌 어찌됐건. 그럼 볼까요? 다시 한번. 아니 이 구식의 사람이 은행을 털려고 했다고 어쨌든지 간에 뭐 알건 모르건 간에 진짜 말이 돼? 바보야? 동굴에서 살다 나왔어? 라는 이것이 놀랍게 한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영영사전 문제라거나 아니면 어휘 문제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at all 들어가 있는 문장 5개 주고 쌤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었어요? 자, 어찌됐건 어쨌건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디테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낼 수 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in Sweden, 스웨덴에서는요. 자, 이번 단어에서도 중요한 문법, 두 번째 중요한 문법이 바로 나오네요. 요거는 뭐 문법 설명을 먼저 하고 해석을 할까요? 바로 이 친구죠.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의 수일치입니다. 우리 또 교과서 뒤에도 나오고요. 뭐냐면 분수 표현이라거나 이제 only half 하게 되면 이제 절반이니까 2분의 1 정도, 뭐 퍼센트라거나 직접적으로 몇 퍼센트라는, 내지는 the rest 그러면 나머지라거나, some 일부라거나, majority 대다수라거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요 단복수가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절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2명 중에 1명이면 단수지만 200명 중에 100명이면 복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단복수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약속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 뒤에 있는 명사, 오브 뒤에 나오는 이 명사의 수일치하도록 약속을 정했어요. 약속의 다른 말은 암기.
알겠죠? 이런 문법들은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 이 문법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all banks를 주어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deal with switch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자, 고작해 한 절반, 모든 은행의 절반 정도만이 deal with cash, deal with 다루는 거죠. 현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자, 이번 단어에서 접속사도 여러 번 나오니까 늘 주의하시고요. even if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가정법 문법이 있는데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여기는 the robber 강도가 has succeeded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한 것도 아닌데 행여나 성공했다 치자. 그랬다 할지라도 in getting a great deal of cash 이제 많은 현금을 가져가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he would have had trouble spending it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지칭하는 건 그 현금 캐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 현금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왜냐하면 many places 많은 장소들이 no longer accept cash 더 이상 현금 안 받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버스 같은데 지하철 같은데 사실 선생님도 비교적 최근에 당했는데 선생님도 뭐 선생님 엄청난 뭐 부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로 선생님이 이제 현장 강의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대중교통을 안 탔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수리 맡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딱 지하철 타려고 이제 딱 내려갔는데 와 현금이 없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카드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때 가지고 있던 카드가 교통카드가 안 되는 카드였나 봐요. 몰랐어요. 내가 교통카드 기능을 뺐는지 넣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안 돼. 그럼 이제 타야지. 그럼 어떻게 타야지 하고 있는데 우와 현금이 없고 교통카드가 없으니까 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거기서 전화를 해서 그 영무원분 그리고 또 요즘 그 역에 그 직원분들도 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니까 그분이 오시더니 일단 무임승차를 하래요. 하고 내리는 곳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현금 없고 또 신용카드 그 교통카드 기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경우겠죠.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법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여기서 이제 가볍게 곁다리로 좀 나와줬는데요. 여기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얘도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우린 가정법에서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제일치라고 합니다. 뭐 현재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 이런 말은 됐고요. 여기 even if에 had pp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도 조동사 과거에다가 have pp 써주는 건데 pp 자리에 하필이면 have가 오니까 have had가 된 것뿐이에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trouble ing하고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즉 여기 선생님 지금 체크해 놓은 것처럼 if절에 현재 시가 나오면 여기 조동사에도 현재 형태, if절에 과거 시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 조동사에도 과거 형태, if절에 had pp가 나오게 되면 여기도 조동사 과거에 had pp 써주는 거. 그래서 여기 시제 가정법은 시제만 맞춰주면 됩니다. 이번 단어는 이 가정법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맛만 좀 보여드릴게요. 기억은 좀 해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